직접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과 얘기하는데 성과 측정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성과 측정 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회사들의 CSR에 대한 개요는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CSR 보고서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 경영환경, 경영 프로세스, 국제표준 지표 이런 것들이 막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SR에 대한 얘기들이 부분 이제 나오는 상당히 종합 선물 세트 또는 정형화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접하고 있는 정보도 주로 그런 보고서나 여러 현장, 이러한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등의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단위의 평가가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다시 뭐냐면 CSR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형태로 잘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연차나 지속가능 보고서의 일부 요소화되어서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성과와 산출물을 혼동한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한테 장학금을 줬다, 몇몇 사람을 교육을 시켰다로 땡이에요. 그럼 장학금을 줘서 얘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소득이 높아졌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혹시 틀렸다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써서 나오는 아주 이미디어트한 산출물은 다 갖고 계세요. 누구를 교육시켰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어디에다 물품을 공여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다 등등, 여기까지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져 있을까? 내가 고민을, 이것도 뭐 나름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정부 평가도 똑같습니다. 정부 평가 어떻게 하냐면요, 정평이라고 하는 거죠. 일면 각 부처에서 12월 말일 정도 되면 도큐먼트 미리 준비하죠. 11월 말, 12월 초 정도에 준비해서 1년 동안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썼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깨알같이 이 준비를 해서 11월 말일쯤 되면 평가위원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겠어요? 예산을 어떻게 썼냐, 즉 액티비티와 프로덕트, 산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우리 청년 해외로 내보내자, 취직시켜라, 그래가지고 해외로 마구마구 내보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됐나, 돌아왔나, 현지에서 탈레반이 되었나, 여기에 대한 고민과 측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지나면 예산 사이클은 끝나요. 다시 리셋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쳇바퀴 굴듯이 돌아가니까 그것만 딱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고민을 안 해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이걸 혼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만드는 흐름이 부재하다. 그래서 리절트 체인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변화 관리와도 불일치한다. 어느 조직이나 변화 관리자 있고 우리 조직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 무지하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하는데, 이게 왜 CSR 쪽에서는 고민이 없을까? 이렇게 중요한 건데 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를, 제가 되게 죄송하지만 몇 개 회사의 샘플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금융기업인데요. 성과를 나온 거예요. 육아, 복직, 사용자, 복직률, 현황, 노조 가입률. 근데 이런 게 성과가 아니라 다 기업 내 인풋이거든요. 노조 가입률이 몇 %가 올랐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나, 행복해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금융기업이에요. 금융기업이 회사 내에서 종이를 얼마 썼나, 에너지를 얼마나, 불을 얼마나 줄였나,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금융기업은 다른 측면에서의 사회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금융투자 추이, 요거 저 좋아요. 요거 아주 좋은 그레이트 지표인 것 같아요. 그레이트 지표인데 친환경 금융투자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투자를 해서 돈을 땄나, 돈을 잃었나, 탄소 저감이 됐나 안 됐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아마 그럼 2017년, 18년 되면 그래프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풋, 액티비티, 아웃풋, 아웃컴, 임팩트 있는데, 친환경 금융 투자를 아웃풋이라고 하면 올해 예산을 썼잖아요.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률은 뭔가, 그다음에 탄소 저감 효과는 있었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는가 등등에 대한 고려와 고민들이 따라줬으면 하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저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실제로 패키징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게 하는 문제 제기를 좀 더불어서 해보고요.